피가 날 땐 지혈시키고 동시에 피가 막힌 데는 해혈시켜주는 그런 약이 있을까요? 뚱뚱이에겐 살을 빼주고 동시에 홀쭉이에겐 살을 찌게 해주는 그런 약이 있을까요? 세상 이치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창도 되고 방패도 되는 그런 도깨비 방맹이 같은 묘약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혈과 해혈을 동시에 이루는 묘약이 있습니다. 금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뜻으로 금불환이라고도 불리는 이 약재는 삼칠근 또는 전칠근으로 불리며 그동안 한방에서는 귀히 쓰여왔으면서도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데에는 고가라는 이유도 있지만 흔히 보약으로만 인식되는 한방에서 보약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약재는 과거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의 지혈제로 귀히 사용됐던 연유로 그저 지혈제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근 100년 전인 1924년 중국의 곡환장이라는 중의가 이 삼칠근을 주방으로 하여 간질환과 혈관성 질환에 아주 효과적인 편자황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낸 후 비로소 세상에 더욱 귀하게 부각된 약재입니다. 심지어 암질환의 출혈에까지 말이죠. 흔히 돌연사의 주범으로 꼽히는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막혀 심근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즉 심근경색의 전조증이죠. 이럴 때 양방에서는 피를 묽게 하는 아스피린을 저용량으로 복용케 하지만 이것도 혈압이 높거나 위장출혈이 염려되는 환자에게는 출혈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뇌출혈의 경우에는 당연히 혈액응고제를 써야 하는데 협심증 환자의 경우엔 심혈관을 틀어막고 있는 혈전이 더 큰 문제가 되죠. 심장이 막히면 즉사하는 거니까요. 이럴 경우 동양의학에선 여의봉 같은 이 전칠근 약재를 처방합니다. 대표적인 처방약이 앞서 말한 그 중국의 편자황이죠. 그동안 우리에게 대표적 한방 구급 상비약으로 허준 선생의 우황청심원이 있었다면 중국엔 이 편자황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 처방은 고가의 사양 3%, 우황 5%, 전칠 85%, 사담 75%로 처방된 것으로서 이들 동물성 생약들은 밀렵에 따른 희귀성으로 가격 대비 효용성이 크게 제하되어 오래전부터 이들 동물성 약재들은 다른 약재들로 대체하며 그 효능을 더욱 극대화시켜 왔습니다. 이토록 편자황의 85%를 차지하는 주성분인 전칠근은 과거 북방에는 산삼이요 남방에는 삼칠근이란 뜻으로 북인삼, 남삼칠이라 불렸을 정도로 또한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는 뜻의 금불환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을 정도로 신묘한 약효를 발휘하는 약재입니다. 특히 이 남방의 삼칠근 중에서도 운남지방의 삼칠근은 전칠근이라 칭하며 약효면에서나 상품성에서도 최고로 채우고 있는데 삼칠삼은 이들 뿌리가 생약으로서의 약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3년에서 7년 동안 자라야 하기 때문이란 썰과 또 한편으로는 줄기에서 뻗어나온 3개의 가지 끝에 각각 7장의 잎이 만들어진다 하여 삼칠삼이라고도 했다는 썰입니다. 이에 반해 전칠이라 함은 뿌리가 자라는데 7년의 세월이 필요하고 인삼과 같이 수확 후 10년간 휴경을 해야 할 정도로 토지 영양분을 흡수한다 하여 전칠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밭에서 나는 옷나무라는 뜻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 건조된 약재는 단단하기가 마치 쇠덩이보다도 더 단단하고 열매와 줄기는 인삼과 비슷하나 뿌리 모양은 3, 4cm 정도의 울퉁불퉁한 검은 돼지 감자의 모양새인 것으로서 주로 한방에서는 심혈관 질환이나 염증, 지혈 등이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음양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서 북방의 산삼은 길이가 길게 뻗어 양의 기운을 갖추고 남방의 전칠은 짧고 둥글어 음의 기운을 응축시킨 것이라 성질도 산삼은 따뜻한 반면
전칠은 다소 냉한 기운을 나타내게 되는 연유입니다. 따라서 삼칠근이 지혈하고 활혈하며 혈을 다스리는 데 으뜸이라면 산삼은 뛰어난 간세포 재생력으로 기를 보함의 으뜸으로 처방되어 온 연유인 것이죠. 이토록 뛰어난 효능의 전칠근은 명대의 명의인 이시진 선생이 자신의 저서인 본초 강목에서 처음 이 약초에 대해 기술했는데, 즉 전칠은 약으로 사용된 지 얼마 안 된다. 남인들이 군대 내에서 금창의 요약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치료 효과가 신효막측하였다. 대개 어혈을 풀어주는 약들은 정기를 상하게 하는데 오직 전칠만 그렇지 않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이는 외상과 절상을 입은 상처에 오칠처럼 바르기 때문에 개온나무로도 기록되어 있는 약재로서 상처로 생긴 출혈과 내출혈에도 우수한 소염 진통 지혈 작용이 있어 당시 열악한 의료와 전쟁 시대 상황에 따른 응급 지혈제로서 처방되어 왔던 것이 오늘날 유명세를 탄 것은 우연하게도 80년대부터의 과잉 섭생에 따른 혈관질환과 염증질환에 맞아 떨어진 덕분인 것이죠. 이 전칠근은 80년대 한국에서도 금불환이라는 말 그대로 금값 이상으로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는 현재 이것이 들의 중국 건재상에서도 1온스에 100불 정도의 가격표가 붙어 있을 정도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혈관질환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위험하고 한순간에 삶을 망가뜨리는 원흉 중에 원흉인 것인데, 이는 거의가 피가 막혔거나 출혈에 따른 돌연사와 반신불수의 원인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뇌출혈의 경우 고혈압에 의한 경우도 있겠으나 이 역시도 피가 막혀 터지는 것이니까요. 출혈은 동맥경화뿐 아니라 암 환자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의 하나로서 암 환자의 출혈은 어떤 장기에든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암 환자의 출혈 원인은 대개 종양이 주변의 구조나 혈관을 침입하여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로서, 특히나 종양이 골수를 침입하는 경우 골수세포 형성 기능의 감퇴를 일으켜 혈소판 수가 감소하게 되고 초기엔 잇몸 출혈과 같은 가벼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종양은 구강, 인두, 비뇨생식기, 위장계의 점막에 침입하여 국소 조직이 파열을 유발함으로써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더욱이 골수는 뼛속에 있는 조직으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곳인데, 암의 경우 항암 화학요법을 받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골수 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출혈 시 피를 응고시켜 지혈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혈소판의 생산량 감소와 감염 등에 의해 빈혈, 출혈 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는 어떤 질병에서건 혈소판과 백혈구가 감소되면 마찬가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암 환자의 경우 갑자기 대변이 검게 나오거나 상처에서 피가 멎지 않는 경우, 또는 갑자기 숨이 차고 어지러울 때엔 이런 출혈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응급실로 가서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상책인 겁니다. 물론 이외에도 식욕부진에 따른 영양실조나 심한 간질환 환자는 비타민 K결 피비나 혈액응고결함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는 간에서도 많은 혈액응고인자를 합성해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타민 K는 연쇄적으로 혈액응고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기에 만일 부족하게 되면 연쇄적인 응고 단계가 중단됨에 따라 지혈작용에 방해되어 출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아스피린이나 헤파린 같은 항응고제나 항생제, 항암제 등과 같이 혈소판의 수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에 따른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비록 그 효능이 경미할지라도 혈소판 기능 장애가 겹치면 그 누적 효과로 심각한 출혈을 일으키게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암도 마찬가지지만 실상은 암보다 더 무서운 뇌졸중이나 뇌출혈증을 겪은 환자들의 경우 치료가 됐다 해도 뇌의 다른 부위에서 재차 3차 터질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삼칠근은
뇌혈관의 출혈을 멈추게 할 뿐 아니라 뇌혈관 파열후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하고 혈압을 떨어뜨려 뇌혈관이 다시 터지지 않도록 하는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아주 훌륭한 약재인 겁니다. 물론 뇌졸중으로 몸이 마비가 된 경우에도 이 삼칠근을 복용하면 뇌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므로 회복이 현저히 빨라지게 됨도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그러나 같은 병이라도 환자의 증상이 제각각이라 치료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복합 처방에 따르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참고로 전칠근은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30두와 40두 가격 차이는 2배나 되며 18두는 30두의 가격의 4배나 됩니다. 그리고 약용으로는 파운드당 60두 이상짜리는 쓰지 않기에 혹여라도 분말로 된 것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약용으로는 보통 30두, 40두를 주로 쓰게 되며 18두나 20두짜리는 제대로 된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처지이기에 이를 이용해 화분에서 비료로 재배한 것을 18두, 20두짜리로 팔아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혹시라도 평소 목과 등이 결리고 식은땀이 자주 나는 경우에는 단지 허해서일 것이라 단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특별한 원인 없이 피부 여기저기 멍이 든 것처럼 자반이 생기거나 잇몸이나 눈, 생식기 등에서 자주 피가 보이는 등의 증상도 일시적인 것일 거라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두 심각한 병의 말기 증상이기도 하니까요. 할 얘기가 끝이 없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